안녕하세요. 디지오션의 그레이스입니다. B2B 마케팅의 핵심 변화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리드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대세였던 리드젠. 리드젠은 리드 제너레이션의 줄임말인데요. B2B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드가 뭐냐? 고객의 정보 혹은 연락처입니다. B2B 마케팅에서 리드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아마도 B2C 마케터라면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시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 B2C는 감정적인 구매를 할 여지가 되게 많고요. 개인이 구매의 주체입니다. 의사결정도 무지하게 빨라요. 하지만 B2B는 여러 명의 승인을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고관여 제품 서비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라는 단계를 만들어서 각각의 단계마다 어떻게 지금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생성한 잠재 고객 연락처, 즉 리드부터 계약 성사 단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서 세세하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리드젠이라는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리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리드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성하는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퀄리티가 아닌 양,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됐는데요. 구매 의도가 낮더라도 우리 브랜드를 모르더라도 일단 양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랑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도가 낮은 리드를 몽땅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팀이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좀 바꿔보자. 라는 움직임이 마케팅 내부에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MQL을 도입했습니다. MQL은 그림에서 보셨던 거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데요.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 마케팅이 퀄리티를 검증했다 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B2B는 기업한테 팔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산업이 우리가 잠재 고객으로 치는 그 고객군과 맞는가, 혹은 직무나 직급이 어떠한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이 검증했다라고 하는 MQL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왜냐면 이름만 리드에서 MQL로 바뀌었지 퀄리티보다는 양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여전했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계약 성사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리드젠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대부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B2B 마케팅은 디맨젠으로 진화 중. 그럼 어떠한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바로 나오는 디맨젠인데요. 디맨젠이 뭐냐? 디맨드 제너레이션의 약어입니다. 디맨드가 뭐죠? 수요라는 뜻입니다.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리드젠이 단기적인 성과를 중요시한다면 디맨젠은 장기적으로 보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디맨젠의 목표는 먼저 브랜드를 알리고 교육을 해서 구매 의도가 높은 잠재 고객만 전환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까요? 연락처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PI 또한 다른데요. 리드 수, 뭔가 양적인 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에 바로 가기 전 단계까지 그 계약액이 얼마큼 되냐, 이걸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파이프라인 금액이 마케팅의 지표가 된 것이죠. 아무래도 의도가 높은 리드를 전환하다 보니 처음 리드부터 계약에 가기까지 이 전환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매우 빠릅니다. 의사결정이 빠른 거죠. 디맨젠은 이렇게 어떤 잠재 고객이 영업팀과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문의하여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CPL 같은 리드 생성당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예상 계약 매출액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최적화해 나가는 건데요. 디멘진의 퍼널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 캡처, 전환, 파이프라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고요. 리드젠에서 디멘젠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마케팅이 그저 영업을 보조하는 어떤 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분야에서 수요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포착해내는, 캡처하는 전문가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팀이 셀링에 특화된 전문가라면 마케터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제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전문가인 거죠. 무엇보다 단기적인 성과를 쫓는 대신에 우리 잠재 고객한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의 마인드셋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무자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협의도 있어야 되고, 특히 리더급들이 이러한 디멘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리드젠에서 디멘젠으로 변화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전보다 어떤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링크드인 세일즈 내비게이터, 줌인포, 식스센스처럼 돈을 주면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리드를 획득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떤 리드를 획득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진 거죠. 두 번째는 B2B 구매자 행동이 변화했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세일즈를 통해서 혹은 웹사이트 문의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디지털 채널이 엄청나게 많죠?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쉬워졌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 대해 알고자 하면 이미 혼자서 엄청난 수준의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한 90%, 80% 마음을 정했다 싶었을 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리드로 전환될 때쯤이면 구매 여정이 이미 한참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드로 전환하는 시점보다 훨씬 앞단에서 마케팅을 하고 우리 브랜드 이름을 알려야지만 그 잠재 고객의 마음에 들어서 어느 순간 이 구매를 고려할 때 우리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리드진에서 디멘젠으로 가는 이유는 마케팅이 단지 영업의 보조 혹은 지원이 아닌 소통을 하고 시장에 우리 제품을 포지셔닝하는 그런 전문가라는 인식이 생긴 것과도 아주 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더욱 복잡해진 구매 여정이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뭐 기껏해야 이메일, 전화, 전시회에 가는 거, 매장 가는 거,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소셜미디어, 이메일, 뭐 리뷰 사이트도 너무 많고요. 광고도 할 수 있고 광고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 고객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커뮤니티나 메시징 앱처럼 자기들끼리 우리 이제 프라이빗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디서 누가 우리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채널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크 퍼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채널들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추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러한 채널들에서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실상 리드젠을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다크 퍼널에서 브랜드가 자발적으로 언급되고 또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와 핏이 맞는 잠재 고객한테 우리를 알리는 데 집중하자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리드젠에서 디멘젠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5가지 정도를 뽑아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한 브랜드 빌딩. 옛날에는 B2B에서는 브랜딩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나의 서비스와 제품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대안 제품도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의 퀄리티에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브랜드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브랜딩이 중요해지면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미지와 영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브랜딩이 아주 적합한 채널이죠. 그래서 B2B 브랜드도 B2C처럼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같은 채널에서 뭔가 유용한 콘텐츠도 공유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구매 여정이 아주 초기부터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 한다. 요런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B2B에서도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예전에는 B2B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B2C 같은 경우, 특히 뷰티나 리테일 분야는 너무너무 많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죠. B2B도 이제 조금씩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데 혹은 웨비나에 연사로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같이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또 인플루언서가 혼자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써보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2C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립스틱 브랜드라고 하면 간단하게 제품을 찍거나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는데 B2B는 조금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얼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그 분야에서 권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인플루언서와 함께 만든 콘텐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브랜드 이름을 언급하는 것 정도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임원과 직원을 모두 총동원하는 그런 형상인데요.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의 김대호 아나운서 아시죠? MBC의 간판 아나운서인데요. 이렇게 회사를 앞장서서 홍보해주는 사람, 충주시의 이 공무원이신 충주왕이셨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플로이이면서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을 인플로이언서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이런 인플루이언서처럼 B2B 마케팅에도 기업에 있는 임직원이 등장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활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B2B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고 개개인의 의견이 덧붙여질수록 조금 더 사람 같은 좀 친근한 브랜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세 번째, 두 번째와도 많이 맞닿아 있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영상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앞서서 소셜미디어 많이 사용해서 B2B도 이제 소셜미디어가 중요해졌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B2B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유명한 채널이 하나 있죠. 링크드인인데요. 링크드인이 최근에 숏폼 영상 피드를 테스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점점 숏폼이라는 포맷이 B2B에도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B2B 브랜드들이 짧은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임원, 특히 뭐 전문가인 직원들을 선정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관점을 전달하는 그런 종류의 콘텐츠를 열심히 만드는 그런 트렌드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우리가 사고 리더십, 영어로는 thought leadership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성을 보여주고 어떤 주제에 혹은 분야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콘텐츠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BM과 디멘젠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ABM은 B2B 마케팅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카운트가 여기서 기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하는 고객 기업한테만 마케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한 다른 기업들한테 마케팅할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ABM과 디멘젠 방식을 합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얘를 합치면 조금 균형 있게 양도 가져가고 퀄리티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멘젠이랑 리드젠이 어떻게 다르고 왜 도대체 B2B 마케팅은 디멘젠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각각마다 1시간, 2시간은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깊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콘텐츠를 쓰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간에 리드젠에서 디멘젠 가려면 진짜 중요한 게 회사 전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실무자분들이 뭔가 제안을 하거나 리더한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생각이 앞으로 국내에 디멘젠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잘 알려지도록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마케팅 주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 B2B뿐만이 아니라 B2C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고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디지오션 채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B2B 세일즈와 마케팅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B2B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인을 하셔서 여기 B번 1000을 누르시고 오픈 챗방으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좋은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B2B 마케팅의 5가지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